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성원입니다. 벌써 이제 2025년이 왔고, 그리고 곧 있으면 3월입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가 시행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학습 캐스트 간단하게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지? 캐스트 볼 시간에 공부해라. 자, 넘어갑니다. 자, 시험 일자는 3월 26일 날 칩니다. 수요일이고요. 보통 이제 목요일 날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데 수요일 날 본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3월 모의고사는 이 중학교 전범위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막막하죠. 이거를 준비를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평소 실력으로 보기에는 좀 찝찝하고, 3월 들어가서 아마 처음으로 단체로 보게 될 시험인데 학기 초에 학생들 사이에서 기선제압도 중요한데 내 점수만 이렇게 막 바닥으로 가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드실 텐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고1 올라갔을 때, 이거 중학교 걸 다시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생판 실력으로 보기에는 까먹은 게 많은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본인이 이 3월 모의고사가 사용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장학금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분반의 자료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생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치면 그래도 공부를 좀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중학교 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은 그 만화 속 주인공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공부하기 아마 바쁘실 테니까 평소 실력대로 보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각자 필요성에 맞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해볼 건데, 이 3월 학력평가 과학에 대한 내용만 얘기를 좀 해보죠. 통합과학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내용물은 중학교 과학이죠. 그래서 통합과학과 연계되어 있는 중학과학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한 경향성이 이 정답률에서도 확연히 드러나요. 사실 재작년 2023년 학력평가거든요. 이때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가 21%였어요. 21%의 수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모든 모의고사 수능 문제는 오지선다죠. 그래서 유치원생들이 가서 OMR 찍을 줄만 알면 20%가 나오는 시험이에요. 근데 정답률이 21%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고1 학생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향도 나타나고요. 사실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도 20% 초반대는 잘 안 나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학생들이 확실히 준비성이 좀 힘든 상황이죠. 그 다음 30%대 문제도 있고 40%대 문제도 있고, 보통 우리가 30%대 정도 되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도 왕왕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거 작년 3월입니다. 작년 3월도 이제 중학교 전범위로 치러졌는데 역시나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 40에서 50% 되는 이런 문제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면 돼요. 아마도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어려운 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고난도라고 되어 있는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을 한번 같이 볼 텐데 어떤 문제들인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 그 당시에 공부 열심히 할 때는 내가 알던 건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얘네들을 알기에는 조금 지엽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재작년과 작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합과학이 시행된 이후로 모든 모의고사를 이제 풀이도 해드리고 사전 준비도 해드리고 하니까 다 이제 얘네들이 팔로잉이 되는데, 시험지의 배치가 바뀌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겠냐 싶겠지만 2023년에는 이제 물화생지로 구성된 이제 총 20개니까 5개씩 이게 4파트로 구성이 돼서 얘네들이 랜덤 배치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24년이죠. 1번부터 5번까지는 물리 문제, 6번부터 10번까지는 화학 문제, 11번부터 15번까지는 생물 문제, 그리고 16번부터 20번까지는 지구과학 문제, 이렇게 딱딱딱 이 구분감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도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순서대로 착착착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들을 뒤쪽에 배치하고 쉬운 문제들을 앞쪽에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물화생지 이렇게 4등분해서 탁탁탁탁 4개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지? 자, 마지막으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이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보고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푸는 문제가 3월 모의사에 나올 것 같아서 푸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들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자, 재작년 3번 문제예요. 31%입니다. 이게 정말 낮은 정답률이거든. 자, 얘네들이 왜 틀렸냐라고 보면 얘네들이 이제 열평 관계를 보여주는 상태인데요. 이 기억번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틀린 거예요. 뭐냐면 0에서 t까지 A가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을 비교한 짤이잖아요. 얘랑 얘를 보면 얘가 작고 얘가 크다, 그죠? 그래서 얘가 맞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죠. 사실 이 온도의 변화는 A가 작고 B가 큰 게 맞지만 열이라는 거는 열 교환 시 잃은 열량이랑 얻은 열량은 무조건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작다가 아니라 열량은 같다예요. 얘를 이렇게 쓰고 싶으면 열량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온도 변화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변화와 열량을 구분 못해서 틀렸구나.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Q는 C암탁 혹은 CMT 이렇게 배우잖아요. 얘랑 얘를 구분하지 못해서 틀렸구나. 나머지 니은 디귿은 뭐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어요. 근데 이거 5번 써가지고 틀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치사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틀리는 거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가 21%예요. 그 전설의 문제 같은 건데 과연 그렇게 어려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반응과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에 써 있어요. 부피 관계를 모식도로 나타내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본 보시면 가에서 수소와 염소는 보이죠? 1대1 하니까 1대1 하니까 맞는 거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 이 질량비가 아니라 뭐라고 쓰시는 게 맞는 거야? 부피비라고 쓰는 게 맞는 거죠. 됐지? 기체 반응식은 같은 부피를 공유하는 거지 질량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염소 하나의 질량과 수소 하나의 질량은 엄연히 다르고 부피의 비가 1대1로 반응한다. 이렇게 쓰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맞다고 체크를 해서 또 학생들이 대부분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 이런 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네, 요거 정답은 니은 번이었습니다. 됐지? 이게 4번 선택한 사람이 정말 많았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작년 문제로 가자. 작년에는 뭐 요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 생명과학이고 우리가 이 소화와 관련된 효소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잘 외우고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한 1년, 2년 지나가지고 얘를 다시 풀려고 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드리면 침에는 기억이 있다. 이 녹말을 몇 당으로 분해하는 얘는 이제 아밀레이스죠.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기억이고요. 그 다음 단백질은 펩신, 트립신. 펩신은 위에서, 트립신은 소장에서 작용하는 효소고 얘네들이 중간 단백질을 거쳐서 아미노산으로 가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바꾸는 이런 형태는 이 라이페이스라는 애가 하는 행동입니다. 됐죠? 자, 침에는 기억이 있다. 맞아요. 우리 아밀레이스는 침에 있다. 요거는 되게 대표적인 예시고요. 이자에서 니은이 분비된다. 이자에서 니은이 분비되죠. 소장에서 아미노산은 융털의 암죽관으로 흡수된다. 아미노산은 지용성 물질이 아니라 수용성 물질에 가깝기 때문에 암죽관이 아니라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이었고요. 아이고. 기억 니은이었어요?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요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죠. 갑니다. 세포 분열 1, 2고요. 염색체 한 쌍입니다. 하나는 감수, 하나는 체세포예요. 요 이가 염색체 보이는 게 감수 분열이죠. 그죠?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그럼 1번은 체세포 분열이겠네. 쓰시면 되겠고. 자, 기억. 2번은 감수 분열이다. 맞죠? 니은. 딸세포의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염색체 수의 절반이 되는 거는 이거는 감수 분열의 특징이지. 이 체세포 분열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디귿, A와 B는 상동염색체이다. 얘를 많이 틀린 것 같은데 A와 B는 상동염색체 관계가 아니죠. 상동염색체는 얘랑 얘가 상동염색체 관계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낚시 문제스러운 거고 되겠지? 생명과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학생들이 이런 거를 헷갈려 했다라는 거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자, 하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방금 본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풀면서 쟤네들이 이번 3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나오는데, 되겠지? 이왕 여러분들이 이 3월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중학교 과학을 가볍게라도 공부를 하고 보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과학 필요하신 분들은 꼭 공부하셔서 뭐 길게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요 3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이제 처음으로 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선생님, 저는 본 적이 있는데요. 뭐 학원이 됐건 다른 기타 기관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본 적은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풀로 진행되는 모의고사는 사실상 처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그 안에 내용물들은 중학교 전범이라 그래 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이거 불합리하다고 쳐요. 공부 안 했다 쳐. 근데 적어도 그 긴 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 행위는 이거는 수능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긴 시간 유지되는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 가장 꼴불견이 내가 집중을 안 해서 안 풀었어. 괄호 열고 마치 집중을 했으면 잘 풀었을 거야. 뭐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 정말 별로예요. 그지? 집중을 해. 누가 하지 말해? 하라고. 그래서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걸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정말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유지되는 집중력을 해봐. 안 되면 가지도록 방법을 강구해야지. 됐죠? 근데 그거를 안 했다고 해버리면 마치 다음에는 되는 것처럼 해버리면 이게 피드백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꼭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멘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과학 시험만 따로 30분을 볼 때랑 국어를 망치고 나서 과학을 볼 때랑 달라요. 그래서 멘탈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도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이러한 서순에 따라서 이 전에 치렀던 시험이 다음 시험에 영향을 분명히 미쳐요. 그러면 이거를 쉬는 시간 내에 털어내고 멘탈 관리를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 수능 보기 직전에 가서 선생님 저 멘탈이 털려 이런 고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해보고 말 그대로 모의고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아가시는데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거 꼭 알고 가시고 그 다음 고1 때 치는 시험에서 시간 관리 이 정도의 속도감으로 풀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체화시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 얘기를 꼭 하고 싶어. 지금 우리가 중학교 전범위라는 시험 범위를 딱 제시하는 순간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이거 1, 2, 3학년 걸 다 해야 된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이게 고3으로 가시면 당연히 더 심해져요. 고3은 고1, 2, 3 때 배웠던 거를 수능으로 본단 말이지. 그러니 광범위한 시험 범위는 막막한 게 당연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거를 지금 막막히 하는 것처럼 수능에 가시면 그에 못지않게 막막한 걸 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범위한 시험을 볼 때는 단순암기로 접근하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단순암기로 과학을 공부하셨다면 지금 아마 이 모의고사를 보는 준비하는 입장에서 기억나는 게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만약에 본인이 이해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얘네들의 구조를 공부해놨으면 조금만 공부하면 바로바로 튀어나오는데 만약에 단순하게 그냥 빠르게 어떻게든 내신을 넘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벌써부터 삐걱삐걱 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고3 때 생각을 해봅시다. 고3 때 지금 이 순간을 돌이켜 본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단순암기로 공부를 급급하게 넘겨가시면 분명히 고1에서 고2 넘어갈 때 한계가 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하시고 공부의 방향성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국소적인 범위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광범위한 범위로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단순암기를 최대한 지양하시고요. 똑같은 부분을 공부하시더라도 이왕 할 거 제대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된 형태로 공부하시길 바란다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가짐을 꼭 가져주시길 바라겠고 이번 3월 모의고사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연하게도 3월 모의고사도 보고 나면 해설 강의도 촬영을 할 거고 이제 서면 해설지도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드백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올해 벌써 3월입니다. 3월 모의고사 대비에 대한 캐스트 촬영을 마치고요. 모두 화이팅해서 시험에서 다 좋은 점수 받길 바랍니다. 화이팅 합시다.